마지막 15번째 강의는 ESG 글로벌 동향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ESG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ESG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MSCI,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ESG 투자 이슈가 점점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유럽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유럽 이렇게 경제 패권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ESG 이슈가 에너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또 식량 문제와 또 연관이 되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는 기업 간 또는 투자 간의 이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 쟁점화,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들 또는 그것이 규제로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CI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망으로 이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규제가 강화되고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2019년 EU의 그린들을 중심에 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 그래서 ESRS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함께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사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그 EU의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기준인 ESRS가 EU 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IFRS, 전 세계 이제 회계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IFRS 같은 경우도 ISSB를 제시하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위원회의 또 SASB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ESG 데이터 정보 공개를 보편화하고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또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즉 이제는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재무적인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 공개도 이제는 제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UN TCFD, 우리 그 기후 환경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TNFD라고 해서 이것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에 대한 대응 전략이 TNF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ESG 전략과 어떻게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이 과연 미국이 가져갈 것이냐, EU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좀 ESG에서도 좀 글로벌 패권 다툼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자국 그 산업을 보호하면서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또 EU는 여러 가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앞세워서 또 이런 ESG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 정책이 실효성, 영향력이 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는 그 국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시장이 넓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 상황이 ESG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특히 MSCI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실적과 ESG 대응이 어떤 분들은 경기가 침체되면 ESG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MSCI를 비롯해서 많은 전망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투자, 역량 강화, 전략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실적 조정, 구조 조정이 서로 지금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ESG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 또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런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회 환경적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ESG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통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거버넌스의 DEI, 다양성, 포용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이사나 젊은 경영자들이 좀 확대돼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ESG에서 중요한, ESG의 긍정적 리더십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사회의 경영진 평가,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뭐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비즈니스 실적을 유지 성장하는 쪽으로 가 있지만 거기다 더해서 ESG에 대한 이슈와 리스크 대응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제3세계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지금 경영진, 이사회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산업에 대한 ESG 트렌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ESG에 대한 워싱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광고나 또는 뭐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뭐 친환경이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막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광고로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경계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ESG 워싱, 그린 워싱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ESG의 정보 공개 신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성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차별화하겠다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탈탄소 경제, 즉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신기술을 개발을 촉진하고 또 공급망의 ESG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상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좀 이렇게 화면 정지해 놓으시고 크게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MSCI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는 ESG가 유럽은 변함없이 계속 갈 것이다. 또 미국은 좀 험난할 것이다. 다른 곳은 각자 이해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치화라, ESG와 정치를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치화 시대에는 ESG는 시장을 재구성하고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ESG 행동주의와 반 ESG 행동주의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쪽과 공화당 측이, 민주당은 ESG를 찬성하고 공화당은 ESG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사이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한 발 물러선 느낌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겨울 시즌에 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던 이 그 천연가스에 대해서 공급을 줄이거나 또는 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보이콧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에 그 의존하던 천연가스를 이제 보이콧,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공화당이 또 우세인 지역이 있으니까 화석연료, 즉 석유나 천연가스 또는 셰일가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조하고 또 유엔 산하기구를 비롯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쪽에서는, 유럽을 외에서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이 하나의 그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소형화,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이 좀 개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뭐 기술이 발전해서 완전하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다 의존하면 좋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 가스,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원자력 발전을 보다 더 지금보다 안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노력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화, 직원 친화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 기업 운영에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직원 조직 문화랑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업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이 서스테너빌리티가 기업의 평판,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적 요소로 굳건히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고객과 소비자의 요구들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헌신적이진 않죠. 유럽만큼 그렇지는 않지만, 또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서 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대량 해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기업 내에 리스크로 가져오지 않고 잘 넘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앞에서 MSCI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나 경영진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과, 또 이런 ESG 리스크 또는 ESG에 대한 관리,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성과와 동시에 또 이 재무적 성과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재무적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친화적 기업이 MZ 세대가 이제 그 본격적인 주력 세대가 되면서, 이 MZ 세대와 기존에 있는 X 세대와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조직 충성도가 낮은 MZ 세대의 자발적인 성과를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인가가 이 ESG에서 S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S에 있어서 공급망의 인권에 대한 어떤 강조가 굉장히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2023년의 예상은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회사에 잘 적응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S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MD, 우리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전망인데요. 이 IMD 같은 경우는 우리 그 EU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성, ESG가 선두 기업의 차별화 전략, 공급망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 경영이 비즈니스 전반에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2050 넷제로 달성의 압력이 지속 강화될 것이고, 특히나 스콥 3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의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다. 즉, 유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위기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럭셔리 산업에 대한 재정의, 그래서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명품 브랜드가 많은데 이 명품 브랜드들이 이 지속 가능성, 이 서스테너블을 밀리티를 럭셔리의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로 장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전망은 앞서 나왔던 우리 그 블룸버그의 전망과 유사한데요.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이런 지속 가능성 이슈를 외부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과제로, 전략 과제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경영 성과와 연동한다. 즉
조직 내에 ESG를 내재화하고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성원의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정서적 안정 유지가 유능한 리더의 조건이 될 것이고, 또 특히나 이 사회 같은 경우는 ESG 기준에 따라 재조직, 그리고 ESG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사회의 조직 변화, 그다음에 DEI,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 투명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운영 그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MSCI의 전망과 비슷한데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본격화될 것이고 ESG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보고의 의무와 법적 의무가 되고 있고, 투자자 요구가 되고 있고, 거래처의 요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 소비자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ESG 정보에 대한 공개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이드라인 ESRS라든지 ISSB라든지 TNFD 또는 EU 공급망 시사, 이런 부분들이 각 산업별 지속 가능성의 표준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제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야 된다. 즉 지속 가능성의 이 컨베어 벨트 또는 지속 가능성의 이 런닝머신은 굉장히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속 가능 경영 ESG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IMD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은 결국 이런 그 데이터를 얼마나, 부정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낮추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폐기물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우리 공급망에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ESG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수집하고 보고하는 적시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IMD의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S&P 글로벌의 전망입니다. S&P 글로벌, DJSI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요. S&P 글로벌의 요약이 저는 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ESG, 더 많은 책임과 더 엄격한 규제와 더 나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S&P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있으니까요. 에너지 안보, 이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뒤로 가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ESG 투자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좀 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S&P의 두 번째 전망은 다른 전망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ESG 규정 및 글로벌 표준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ESG 정보 공개의 보편화, 정보 공개 요구의 증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ISSB라든지 ESRS가 올해 이제 공식화되면서 ESG 정보 공시가 보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예전에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그냥 지속가능 경영팀이나 ESG 팀에서 그냥 조용조용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업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이 ESG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내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 침체는 ESG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는 ESG를 반대하는 편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좀 영향이 클 것이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전기 자동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투자나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산업들은 기후위기의 명분과 함께 새로운 기술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워서 정면 돌파할 것이다. 즉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경제는 이 탈탄소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그 탈탄소에 대한 키워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는
중요한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S&P 같은 경우도 그린워싱에 대한 주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굴었다라고 하면 투자 쪽에서 이거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ESG와 관련된 주요 매체인 익스체인지 와이어, 그다음에 인사이더, 그다음에 슈로더 같은 경우는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ESG 관련 투자 규제는 특히나 ESG 워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 대한 투자 일반화는 ESG 투자의 경쟁 우위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ESG가 상향 평준화 된다라고 하면 ESG 투자 자체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얼마나 이 지속 가능성을 차별화하느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ESG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승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지속 가능성이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응이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 고용 안정성 요구 등이 이 S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E도 중요하지만 S에 있어서 기업 내부의 안정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다라고 이제 글로벌 ESG에 대한 전문 분석들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에키온 캐피탈, 에키온 저축은행의 마스코트 슈몽이와 함께 15번째 강의를 요약하자면요. 2023년 ESG의 동향과 전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ESG 확산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속도 조절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과 사회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G가 경기 침체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규제, 표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강화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ESG 정보 공개가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경 영역에서는 넷제로와 함께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부각될 것이고요. 그것이 공급망, 가치사슬 전체에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S, 사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안정, 소득 불균형 문제가 기업 자체의 운영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 부분을 기업이 얼마나 유연하게 잘 관리할 것이냐, 즉 내 외부적인 불안 요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S 영역이라고 하면,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를 높여야 되고, 또 글로벌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의 강화에 따라서 ESG 경영도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또는 경영진들이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ESG 성과를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2023년 한 해의 ESG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ESG, 지속가능 경영이 강조되면 될수록 계속 지속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 시대의 새로운 교양 ESG 15번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5번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 7월 7일부터 총 10편에 거쳐서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잠깐 얘기했던 유니레버나 소니나 볼보나 이런 회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모아서 어떻게 그들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새로운 교양 ESG 시리즈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